오늘은 뭘 볼 거냐면 유리함수를 볼 거야. 유리함수. 일단은 유리함수 하기 전에 유리식을 먼저 배우긴 하는데, 유리식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리수로 된 식이고, 그 유리수라는 건 정수를 포함하긴 하지만 보통 분수를 얘기해. 분수식. 그럼 분수식 계산할 때 성질, 사칙연산 뭐 이런 거 뭐 있냐? 그냥 평소에 계산하던 대로 계산하면 돼. 뭐 특별한 거 없어. 보통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면 되고, 분모 분자에 뭐 똑같이 곱하면 답 달라지는 거 없고, 뭐 그냥 그런 내용들. 사실은 진짜 아무 내용이 없어. 여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쌤이 그냥 아예 안 풀기도 해. 근데 있으니까는 잠깐 봐보면 119쪽에 1-2번 보면 이런 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통분하는 거지. 통분. 여기 x 플러스 1 곱하고, 당연히 여기도 그럼 x 빼기 1 곱하면서 여기도 x 플러스 1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 아마 x 플러스 1, x 빼기 1 분모 똑같이 맞춰주면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x는 없어지고 2만 남고, 결국은 이게 x제곱 빼기 1분의 2잖아. 거기에 이걸 또 계산할 거지. 그럼 또 통분해갖고 정리하면 아마 x 4제곱 빼기 1에 여기 아마 이거 곱할 거거든. 여기에 또 이거 곱할 거거든. 여기에는 아마 이거 곱할 거잖아. 이렇게. 그럼 또 둘이 뺄 거니까 2x제곱은 없어지고 또 4만 남고, 그럼 또 이거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패턴을 그냥 봤을 때 후다닥 계산하면 8승 빼기 1분의 8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추측. 저런 식으로 그냥 계산. 별 내용 없고 그냥 계산. 자, 그리고 120쪽에 2-1번 요것도 계산할 건데, 계산할 때 하더라도 이거 뭔 문제야? 할 때 하더라도 분모 어차피 0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모 0 아니라고 가정해놓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없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 문제고, 이건 수치 대입으로 풀던가, 항등식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 풀던가 개수 비교법으로 푼단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뭐 대입해갖고 0 될 만한 건 없으니까 개수 비교법 쓰기 위해서 자변 통분하면 얘네 둘이 아예 곱해버리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이 나와. 자변 통분하면 A에 이거 있고, 그리고 bx 더하기 a에 x 플러스 1 곱하면 이렇게 자변이 통분이 되고, 분모는 있는 상태에서 분자를 열심히 계산을 다 하면 a 빼기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지네. 근데 이게 누구랑 같음? 우변인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누구고? a 빼기 b가 누구고? 이게 3이면 되지. 그리고 1차식 없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되면 돼. 그럼 둘이 연립하면 3a는 3이니까 둘이 더해버렸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 끝. 사실상 내용이 없어. 사실상 내용이 없고, 자, 문제는 여기인데 121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121쪽은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닌데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될 문제들이 하나 있어서 그걸 잠깐 좀 봐볼게. 3-2번 볼게. 그냥 요거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부분분수라 그래. 부분분수. 고2 애들 중에서 꼭 부분분수 하다 보면 그거 언제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 애들 있어. 부분분수 지금 배우는 거야.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니까 분모는 a랑 b를 곱한 꼬라지일 때 이거를 b 빼기 a분의 1 따로 하고 갈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곱하기 꼴인 걸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분수를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부분분수라 불러. 저 공식을 기억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공식이. 자, 그럼 이걸 토대로 3-2번을 봐보면, 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식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케. 인수분해가 일단 다 돼. 이케. 그리고 쟤는 60.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부분분수라는 개념으로 이걸 응용을 하면 쪼갤 수가 있거든. 부분분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쪼갤 수가 있어. 펴놓고 해야지. 자,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치면 B 빼기 A인 거야. 여기서 이걸 뺀 거야. B 빼기 A. 1이지. 1분의 1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 B 빼기 A.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 그럼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 빼면 얘 2 남아 2. 근데 원래 2가 있어. 이렇게. 그냥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얘에서 얘를 빼면 3. 또 3. 위에도 3. 보면 알겠지만 다 어차피 1이지.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1이어서 의미 없고 이거 다 없어지잖아. 이거. 왜냐면 이거 다 어차피 1이니까. 그럼 남는 게 제일 앞에 있었던 x분의 생존자가 처음에 있었던 x분의 1과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가 남아져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돼? x에 x 플러스 10에 x에 x 플러스 10에 당연히 이거 x 플러스 10 빼기 x 이렇게 된다고. 됐지? 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분수라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건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될 거야. 여기 비례식도 있네. 그리고 자, 비례식은 그냥 KKK 고타법 쓰면 되거든. 그 4-2번 봐볼게. 122쪽에 4-2번. 그냥 비례식인 거야. 말 그대로 비례식. x 더하기 y가 정확하게 3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저걸 어쨌든 3의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 y 더하기 z는 5 정도의 값, z 더하기 x는 4 정도의 값. 그러니까 비례식이 어쨌든 3대 5대 4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KKK라니까 3K, 5K, 그리고 4K 이렇게 KKK로 잡아놓잖아?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해. 그럼 X 2개, Y 2개, Z 2개거든? X 2개, Y 2개, Z 2개에서 이게 결국은 12K.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6K. 근데 다 더한 게 6K니까 X 더하기 Y가 3K면 Z는 3K. 다 더한 게 6K인데 Y 더하기 Z가 이미 5K면 X는 K. 다 더한 게 4K인데 Z 더하기 X가 있으면 Y가 빠졌으니까 Y가 2K. 이걸 그냥 어디다 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분수식은 애초에 비례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몰라도 비율만 알고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다 집어넣으면 보자. 6K의 세제곱, 그리고 K 세제곱, 2K의 세제곱, 3K의 세제곱. 어차피 666의 K 세제곱. 밑에는 K 세제곱인데 1개, 4개, 아니 3개지 3개. 세제곱이니까 8, 27 됐죠? 그럼 다 더하면 35, 36 이렇게 약분되니까 답 6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 여기까지는 별 특별한 내용 없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혹은 수학상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계산 내용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바로 123쪽의 유리함수죠. 사실 유리식은 실제로
그냥 안 보기도 한다니까. 문제 풀 때 그냥 안 보고 그냥 바로 유리함수로 넘어가기도 해. 어쨌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네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결국은 모든 함수가 그래.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해. 2차 함수를 배울 때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1차 함수를 배울 때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와 그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인자를 파악을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 근데 유리함수는 일단 유리식으로 된 꼬라지일 테니까 제일 기본형이 y는 x분의 1이야. 근데 요거는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도 잠깐 배워. 반비례 그래프라 그래서 절대 x에다가 0은 못 들어가지.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며 1,1을 지나가고 2, 2분의 1, 3, 3분의 1 x가 점점 커지면 작아져 계속. 그리고 x가 점점 작아지면 2분의 1분의 1은 2고 3분의 1분의 1은 3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얘는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 불러. 자, 밑줄 짝, 별표 짝, 점근선. 유리함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x축 말고 y축도 얘가 점점 y축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y축이랑은 만나지는 않는다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이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제일 기본형이지. 제일 기본형의 점근선은 이것과 이것이야. 각각의 축. 식으로 쓰면 y는 0과 x는 0이 그 점근선이라고. 그리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가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다시 얘기하면 0일 때 정의는 되지 않지만 0에 대해서 원점 0,0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그리고 점근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등이 점근선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건 마치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 점근선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안 움직인 유리함수 기준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그리고 x는 0, y는 0에 대한 이 점근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이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하면 대칭이잖아. 정확하게는 요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친구와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야. 어쨌든 뭔가 느낌이 이쪽 라인 기준으로 뭔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y는 x분의 1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y분의 x분의 1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니까 몇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설명을 하면,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 그리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y는 x분의 k 그래프에서 k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k가 양수면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게 k가 조금 더 커지잖아? 얘가 y는 x분의 1 그래프라고 치면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아무래도 2,1을 지나가니까 여길 지나간다고.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벌어진다고. 그리고 이게 양수일 때는 이런데, y는 x분의 1에서 여기가 k가 음수잖아. 여기가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니까 여기를 지나가. 요렇게
아니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대칭이동에 따르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치면 원래 그래프가 뭔 대칭? y축 대칭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서 기본형은 y는 x분의 k가 일단 1사분면과 3사분면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k가 음수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그려진다라는 거. 그리고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 얘기가 123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의역 같은 경우, 다시 얘기하면 x의 범위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일 때만 정의가 내려진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그래프를 친절하게 이것만 할 리가 없잖아. 이걸 이런 식으로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거 뭔 소리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거야. 2차 함수를 이동시키려면 주로 꼭지점을 이동시키지만 유리함수를 이동시키려면 주로 점근선을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뭔 소린지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자, 거기 125쪽에 내가 어지간하면 개념 체크는 잘 안 보는데 125쪽에 3번 그래프를 잠깐만 봐볼게. 자, 125쪽에 3번 그래프를 잠깐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 체크 문제를 잠깐 보는 중이에요. y는 2x분의 1. 이건 실제로 생각하면 말이 2x분의 1이지 x분의 1에 위에가 2분의 1인 친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양수잖아. 그럼 이 친구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뭐 이런 친구겠지. 정의역을 굳이 따지면 x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정의역 x가 0일 수는 없지. 분모가 0 되니까 당연히 y도 0이 나올 수가 없어. 보다시피 그림 그리면 y가 0일 때 치역이 안 되지.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정의역도 x가 0이 아닐 때는 어쨌든 계속 정의가 내려지는 모든 실수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굳이 따지면 점근선은 여기와 여기인데 식으로 쓰면 y는 0과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일 때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지만 k가 음수면 지금처럼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보다시피 얘도 여전히 사실은 x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거야. 그리고 음수라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좀 반대로 뒤집혀갖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점근선은 x는 0, y는 0. 요게 x는 0, 이게 y는 0. 이런 점근선을 가진다고. 근데 이건 1번, 2번은 가만히 있었던 거고, 얘는 실제로 3번은 뭐야? y는 x분의 1 그래프가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잖아.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다고. 그럼 이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이걸 1만큼 이동한 거라고. 그럼 점근선이 1만큼 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점근선이 x는 1, y는 0인 거야. 이때는 점근선이 x는 1, y는 0이고, 굳이 정의역도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y는 x분의 1을 더하기 3이잖아. 그럼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3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러면 3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원래는 0에 있었던 점근선이 y는 3으로 들렸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해. 얘 같은 경우는 굳이 x는 또 0이 아닐 때가 저거고 정의역이고, y도 3이 아닐 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점근선은 y는 3,
x는 0 이게 점근선이 될 거라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뭘 좀 해줘야 돼.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 4번. 저런 식으로 이거 봐봐. 이거 친절하게 점근선이 x는 1, y는 0. 점근선은 어쨌든 알아야 돼. 유리함수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점근선이라고. 그리고 이거 친절하게 이거는 x는 0, y는 3이 점근선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 4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마치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갖고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이 보이게끔 바꾸는 것처럼 유리함수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여져 있는 저 일반형 형태의 식을 표준형이라 그래서 뭐가 다 보이게끔, 누가? 점근선이 다 보이게끔 수정을 해줘야 돼.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점근선이거든. 근데 이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공식도 있긴 있어. 나중에 외우면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일단 아니고, 공식 없이 그냥 봐봐. 점근선 보이게끔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분모 일단 건드리지 마. 그 분자도 요 최고차항의 개수 2만 남겨놓고 이거랑 똑같이 맞춰. 그러면 2x 더하기 4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4가 아니라 마이너스 7이 있어야지만 결국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 요 상태로 조금 보정을 하면 요거 약분하면 2지.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인 거야. 오케이? 얘 굳이 그림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원래대로라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기본 형태의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2 한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오케이? 만나진 않아야 돼, 둘 다. 점근선. 자, 요런 식으로 점근선을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 굳이 따지자면 얘도 뭐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y도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일 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다 저렇게 보정을 해줘야지만 계산이 가능해.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유리함수의 핵심은 어떻게든 점근선을 잡아갖고 그놈의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요. 자, 4번 한 번만 더 해볼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일단 분모 건들지 말고 위에를 밑에랑 똑같이 숫자를 일단 맞춰봐봐. 이렇게 x 빼기 3. 근데 이게 플러스 9거든. 근데 여기 플러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7 해줘야 이게 맞거든.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요렇게가 남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그래프냐? 이거는 기본형인 y는 x분의 마이너스 7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x는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 그 상태로 뭐 음수이내니까 2사분면 4사분면 그려줘야 돼서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 0집 굳이 하면 또 이렇게 0집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결론은 뭐냐면 점근선을 찾아서 어떻게든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진짜 문제에서 126쪽에 있는 5-1번에서 한번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딱 찾는 거를 한번 해볼게. 근데 아무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그냥 쭉 스토리를 한번 쭉 봐봐. 스토리를. 127쪽에 뭐라고 적혀있어? 위에 내용.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적혀 있지. 아, 그래프 최대 최소 찾으면 되네. 그리고 128쪽에 평행 이동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위치 관계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역함수도 나오고 막 그래.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다 풀 거라는 거야. 핵심은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5-1번에 1번과 4번을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y는 얘는 이미 되어 있잖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점근선은 x는 1, y는 1이야. 그러면 x는 1, y는 1이 점근선으로 됐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야. 좀 더 잘 그리려면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 보잖아. 그러면 2를 지나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굳이 식으로 쓰면 x가 0일 때는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는 y가 1이 안 되지. y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이고, 점근선은 x는 1, y는 1. x는 1, y는 1이, 이게 둘이가 점근선이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 자, 4번 한 번 더 갈게요. 4번. 요거 아까 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이렇게 밑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까지 맞춰주면, 요거는 위에 그대로 있고, 요거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럼 이건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그러니까 모양만 따졌을 때는 음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 쏘리. x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 상태로 음수인 친구니까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사실 여기서는 정의역과 치역도 찾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점근선 찾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풀리는 거야. 결국 유리함수의 핵심은 뭐라고? 점근선을 찾아서 그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127쪽처럼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처럼 127쪽의 내용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프를 그리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상태로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127쪽의 6-2번을 봐볼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지금 좀 전에 풀었던 126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도 돼. 동일한 내용이라고. 뭐가 동일하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다 된다라는 게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프 그리면 자연스럽게 최대값도 나오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최소값도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좀 바꿔. 이거 1이거든? 그럼 x 빼기 2분의 2 플러스 b야. 그러면 이거 현재 점근선이 x는 누구? x는 2, y는 1이 점근선이야. x는 2, y는 1이. 그 상태로 이제 뭐해?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그랬어? 작다 그랬지. 그럼 이거 음수라는 거잖아. 이거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이 그래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렸을 때 A부터 1까지 그렸을 때 A부터 1까지 그렸을 때 여기가 1이거든. A는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 A부터 1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보다시피 여기가 최소값이고 보다시피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이유는 간단해. 그렇게 생겼어.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아. 그럼 최대값이 3이라는 건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이라는 거야. 1 대입하면 그러면 1 대입해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 것 같은데 1 대입하면 이게 얼마라고? 3.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A일 때 얼마야? 그때 최소값은 2되지. 그럼 A 대입해봐봐. B는 현재 마이너스 4야. 여기다 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은 상태로 A 집어넣으면 A 빼기 2분의 A 빼기 4가 이게 얼마라고? 최소 2. 그럼 2A 빼기 4 넘겨서 정리하면 A 빼기 4. A 0이네.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고. A는 0, B는 마이너스 4. 어쨌든 뭘 해봐야 돼?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됐죠? 자, 그리고 볼 내용이 128쪽이야. 자, 128쪽에 y는 x분의, 자, 예를 들어 y는 x분의 2라는 친구가 있어. y는 x분의 2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위에 있는 이 값이 같잖아. y는 x분의 k에서 k의 값이 일치하면 어쨌든 이 그래프는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그래프인 거야.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지. y는 x분의 k에서 k가. 그리고 나머지 점근선이 뭘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인자라고 보면 돼. 이건 우리가 앞으로 무리함수도 배우고 옛날에 2차 함수도 배웠지만 어떤 그래프를 설명할 때도 두 가지를 언급을 꼭 해줘야 돼.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인자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이건 나중에 미분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어쨌든 평행이동이나 평행이동, 그러니까 어떤 애를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근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물체의 성질이 바뀌진 않거든.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자, 긴 말 필요 없고 7-1번을 보면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왔다 갔다 한 거야. 근데 이 그래프랑 겹쳐진다라는 건 결론은 이 앞의 그래프와 이 뒤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은 거야. 그리고 모양이 같다라는 건 요 x분의 k에서 k가 같은 거라고. 그럼 이거는 봐봐. 일단은 저렇게 두면은 잘 모르니까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좀 바꿔놓을게.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저 점근선이 보이게끔 바꿀 거야. 마음대로 a가 더해진 거니까 a 빼고 더하기 5야.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a 이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랑 평행이동해서 이거랑 같은 거라며. 그러려면 모양이 같아야 된다며. 모양이. 그러면 이게 얼마여야 돼? 얘랑 모양이 같으려면 이게 2여야 돼. 따라서 a는 3이야. 3이라고. 그럼 얘는 원래 점근선이 현재는 x-1, y는 3이지. 근데 얘는 점근선이 그냥 0,0일 때잖아.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동해서 얘를 만들려면 굳이 따지면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되긴 해. 그걸 물어보진 않긴 했지만 어쨌든 평행이동해서 모양이 같아진다라는 거, 겹친다라는 건 모양이 같은 거고 그 모양을 결정해주는 인자는 y는 x분의 k에서 누굴 얘기한다? k 값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자, 요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2번을 한 번만 더 봐볼게. 자, 7-2번을 좀 볼게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점근선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점근선을. 자, 그러면 이거를 움직여서 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점근선 보이게끔 좀 바꾸면 3으로 묶고 x 빼기 1.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1 좀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정리하면 얘는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3이야. 기본형은 요 1짜리고 k는 1짜리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 되는 그런 유리함수고요. 뒤에 친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해서 점근선이 보이게끔 정리를 해주면 얘는 y는 이렇게 계산하면 1, 요거는 계산하면 2. 그럼 얘는 점근선이 현재 x는 마이너스 1, y는 2인 거야. 얘는 자, 이거 주어 목적어 잘 판단해서 해야 돼. 얘는 얘를 이동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얘를 이동해서 얘가 된 거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점근선이 1이 되려면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움직여야 되고 y가 2였던 애가 y가 3이 되려면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값이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됐죠? 자, 됐어. 무조건 점근선이 중요해요. 항시 점근선. 자, 그리고 원래는 129쪽을 해야 되는데 문맥상 130쪽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30쪽을 볼게요. 130쪽. 자, 이런 거야. 지금까지는 이미 식이 나와 있었고 그 식을 뭐 해갖고 그 식을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점근선을 찾았단 말이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미 그림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 현재 점근선이 y는 9, x는 6인 듯. 그러면 얘는 y는 아직 모양은 언급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x 빼기 6 분의 k 더하기 9. 근데 자세히 보면 얘가 4,0을 지나가기도 하고 0,6을 지나가기도 해. 0,6이 계산하기 좀 편할 거니까 0,6을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k가 마이너스 3. 그럼 k는 18. 그럼 이거네. 이렇게 돼. 됐죠? 누굴 지나가는지 그냥 대입을 해본 거야. 그 상태로 어떻게 A, B, C를 구하려면 이거랑 또 얘를 저런 꼬라지로 바꿔주면 마치 통분을 했다고 치면 x 빼기 6에 18이 있고 여기 9는 x 빼기 6분의 9x 빼기 6이잖아. 그러면 9x 96에 54잖아. 그럼 이거 x 빼기 6분의 9x 빼기 36. 다 됐네요. 그러면 A는 9, B는 마이너스 36, C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9-3번을 보면 똑같은 페이지에 9-3번 130쪽에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줬는데 저게 곧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정의가 안 된다. 그럼 저 얘기는 마이너스 3일 때가 점근선이다. 치역이 y는 1일 때는 안 나오던데 답이, 그 얘기는 점근선이 y는 1이라는 거야. 점근선이. 그러면 이거지. 이게 y는 1, 점근선이야.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식으로 기본적으로 쓰면 x 플러스 3분의 이 꼬라진 거야. 근데 얘를 정리를 하면 제 꼬라지가 나와야 된대. 그럼 통분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3분의 k,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거거든. 근데 이거랑 저거랑 같으려면 이게 얼마여야 돼?
이게 1이잖아. 근데 K를 물어본 건 아니라서 별로 상관은 없겠다. 그럼 A가 얼마? 여기가 A니까 A가 1이지. 그리고 B는 3이지. 굳이 따지면 K는 마이너스 2고. 아마 이렇게 생긴 애겠네. K가 마이너스 2면. 그래프 그리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A, B 찾았죠? A는 1, B는 3. 요렇게 해서 결국은 점근선을 찾아야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된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든 어떤 유형의 문제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점근선이었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점근선 얘기는 이제 됐고 129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넘버원은 점근선이야. 근데 넘버2가 뭐냐? 넘버2는 대칭성이야. 유리함수만의 특이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대칭성이라고.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칠판 보세요. y는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2라는 요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있다고 할게. 자, 이거 축 아니야. 점근선이야. x는 1, y는 2야.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분명히 저 점근선 기점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성인데 두 가지 대칭을 띠거든. 일단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 알려져 있는 1,2 1,2에 대한 점대칭이야. 누가 봐도 저기의 기준으로 뒤집으면 똑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항시 1,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친구가 있어. 기울기가 1이고 1,2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친구와 그리고 1,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가 있다고.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요런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 그거를. 그리고 반대로 이 대칭을 띠고 있는 얘네들의 교점에 바로 누가 위치하고 있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가도 되겠지. 자, 아무튼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129쪽에 8-1번 문제를 봐볼게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뭘 풀든지 간에 우리는 점근선을 계속적으로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점근선을. 자, 저대로 두면 점근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싹 다 분모도 이런 식으로 EX 있으면 좀 곤란해서 싹 다 2로 좀 나눠. 이렇게 분모 문제 똑같이 2로 싹 다 나눠. 그리고 이거 2분의 3으로 묶으면서 x 플러스 2분의 1 정도로 해주면 4분의 3을 내 맘대로 더한 거기 때문에 빼기 4분의 3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정리하면 요거는 약분돼서 2분의 3으로 밖으로 나가지. 그리고 저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고. 자, 이 친구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래프를 굳이 그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근선과 y는 2분의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며 음수기 때문에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근데 보다시피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점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y값은 2분의 3인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이 나올 거야. 됐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생으로 8-2번을 한번 봐볼게요. 8-2번.
자, 이 그래프를 어쨌든 파악을 하기 위해선, 유리함수 그래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저걸 할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5x 빼기 1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고, x 빼기 1 여기는 7이고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가 봐도 그래프를 그리면 x는 1, y는 5가 점근선이고, 이거 기점으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 있지. 기울기가 1인 친구. 그럼 기울기가 1이고 누구 지나가는? 1,5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반대로 얘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얼마이네? 마이너스 1인 친구 있거든. 1,5 지나가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y는 x 플러스 4. 됐지? 그러면 a가 1, m은 마이너스 1, b는 4, c는 아니고 n은 6.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거꾸로도 한번 가볼게. 3번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번에는 대칭축이 되는 저 직선을 먼저 찾아놓고 그 직선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현재 x 플러스 1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얘가 y는 x 플러스 1 그래프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라고. 근데 여기가 바로 누구겠어? 대칭축의 교점일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는에서 찾으면 2x는 2 나오기 때문에 x는 1이고 y가 2 나온다고. 여기 좌표가 그럼 1,2고, 이 얘긴 즉슨 점근선이 얘는 x는 1, 얘는 y는 2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 상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겠지. 그럼 점근선이 x는 1, y는 2인 그래프는 y는 x 빼기 1분의, 아직 모양은 몰라,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라고. 됐죠? 그 상태로 얘네들 정리를 좀 해봐봐.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거 2x 빼기 2 더하기 k야. 그냥 계산한 거야. 특별한 내용 없고. 그럼 이 그래프랑 저 그래프랑 어쨌든 같은 그래프니까 비교를 해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2지. 뭐 k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이게 1이니까 k 값은 굳이 따지면 3이고요. 됐죠? 그래서 a, b, a, b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됐고, 핵심 내용 두 번째지. 두 번째. 첫 번째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대칭성이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유리함수를 다 이해를 했고, 지금부터 할 내용, 그러니까 131쪽부터 133쪽까지 하는 내용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고 그냥 유리함 약간 번외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131쪽은 그지같이 중요해. 131쪽은 별표 한 100만 개쯤 쳐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신을 보게 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유리함수 왜 배워? 결국 유리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걸 그린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써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 131쪽에 있어요. 131쪽에 10-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유형은 따로 없어. 지금 131쪽에 굳이 유형 이름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무리함수일 수도 있지. 근데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로 썰 풀어서 푸는 게 아니고 뭐해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당연히 점근선을 찾아야지. 자, 점근선 찾기 스킬을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1 이렇게. 그러면 자, 오랜만에 축까지 같이 그려볼까? 이렇게 되면 현재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고 그래프가 하나 쓱 그려질 건데 음수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음수네 이거.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건데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y절편이 1이야. 이 친구가 이 유리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안 만나지. 그치?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안 만나. 근데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나진 않고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진 않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 일단 요거를 내가 좀 더 세우면 요렇게 될 때가 아마 있을 거거든? 요때가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 어쨌든 근이 한 개라는 거잖아. 근이 한 개라는 거니까 얘는 얘다라고 해서 교점을 찾을 거야. 교점이 곧 근이니까. 그럼 k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2이다 라고 해놓고 넘겨서 정리하면 kx 제곱 그리고 kxx 없어지고 kx 없어지고 플러스 1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거든. 근데 어쨌든 이거 접할 때잖아. 접할 때면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일 때고 이때는 k가 0이던가 k가 12던가 그렇게 된다. 그럼 k가 딱 얼마일 때? k가 12보다 크면 딱 12일 때 한 점에서 만나네. 12일 때. 그럼 k가 12일 때 한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뒤에 연습 문제 보면 20번이 있는데 여기가 그지같이 중요해요. 연습 문제 20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리함수 내용의 끝이야.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 근데 유리함수만 하면 심심하니까 괜히 이제 요 책에서 합성함수도 한번 좀 섞어가지고 132쪽을 만들었고 그리고 역함수를 섞어서 133쪽 내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내용은 다 지나갔고 어쨌든 132쪽 볼게요. 132쪽이 11-2번 볼게요. 이딴 문제가 있다고 치자. 합성함수도 싫고 유리함수도 싫은데 그놈의 유리함수를 2021번을 합성을 해보래. 그러면 어떻게 합성을 하니? 2021번을 합성을 어떻게 하니? 그냥 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고 해봐야지. 자, 2021 그냥 집어넣어봐. 처음에. 그러면 2021 빼기 1분의 2021이니까 2020분의 2021이지. 아, 그렇구나. 이걸 또 집어넣은 거. 한 번 더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F2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또 집어넣는 거지. 이걸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2020분의 2021 2020분의 2021이면 위아래로 2020 곱해갖고 정리 좀 해주면 얘는 아마 2021 나올 거야. 결국은 두 번 한 거는 2021 집어넣으면 2021 나오잖아. 이게 사실상 i라는 거라고. 근데 두 번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건 2020이니까 두 번이 아니라 홀수 번째지. 그럼 누가 나와야 돼? 홀수 번째에는 2020분의 2021이
답으로 나온다고. 사실 뭐 처음 보면 괜히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문제의 기본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냥 대입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거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유리함수 아니더라도 이건 합성함수에서 맨날 하던 거거든.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 대입하다 보면 답 나오는 거, 그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33쪽 볼게. 133쪽을 보면서 우리가 역함수 배웠던 거 복습 잠깐 해볼게. 복습. 133쪽 역함수 개념을 보면서 그냥 유리함수 보는 게 아니라 역함수 복습을 할 거야. 자, 역함수의 정의가 뭐야? 둘이 합성했을 때 y는 x, 항등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한다. 자, 일단 역함수의 정의죠, 이거. 자, 2번은 존재 조건은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역함수의 특징이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한 대칭이자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를 유리함수에 적용을 해봐봐. 유리함수의 어차피 핵심 내용은 뭐였어? 유리함수의 가장 핵심 내용은 점근선이었잖아. 근데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뀐다는 건 이 얘기야. 원래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x는 1, y는 2였다고 쳐봐봐. 원래 유리함수가. 원본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x랑 y가 바뀌는 거니까 점근선이 x는 얘가 1로 바뀌고 얘가 1로 바뀌는 거야. x가 2가 되고 y가 1로 바뀌는 거라고.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줄 필요 없고 점근선이 저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그래도 역함수 구하는 걸 해봐야 되니 역함수 실제로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 이제 x랑 y랑 자리 싹 바꿀 거야. 넘겨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xy 빼기 y는 x 플러스 2에서 자, x랑 y랑 싹 바꿀 거야. 2yx x y 플러스 2. 그러면 y는 y편대로 묶어. 이렇게가 y편이네. 2x 빼기 1 y x 이쪽으로 넘겨. x 플러스 2. 그리고 y는 이렇게. 식을 굳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찾으면 돼. 이게 gx식이야. 오케이?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12-3번 봐봐. 그리고 역함수 배울 때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실제로 역함수를 지금처럼 진짜로 역함수를 구할 거냐?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고 저 함수가 일단 fx라는 저 함수가 2,2를 지나간대. 근데 역함수도 2,2를 지나간대. 그러면 뒤집으면 얘는 누구도 지나가는 거야. 1,2도 지나가는 거지. x랑 2랑 자리 바꾸면. 그 y는 bx 플러스 2분의 ax 빼기 1이 2,1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1,2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2,1 대입하면 2b 플러스 2분의 2a 빼기 1이 1이고 1,2 대입하면 b 더하기 2분의 a 빼기 1이 2고 이거 뭐 연립하면 2b 플러스 2는 2a 빼기 1이고 2b 플러스 4는 a 빼기 1이고 이 상태로 둘이 연립하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오겠죠. 자, 내용은 이게 답니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몇 개를 풀기 위해서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7번, 10번, 아니다. 10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11번, 7번, 11번, 12번, 그리고 16번, 20번 요렇게 좀 풀어주세요. 요렇게 5개만 풀어주세요.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놈의 유리함수가 7번 문제. 이놈의 유리함수가 3, 4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뭐 해보면 알아? 그려보면 알아. 근데 3, 4분면을 일단은 점근선이 P랑 2야. Y는 2. X는 P라고 치자.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지. 요렇게. 이렇게까지는 3, 4분면 안 지나가. 근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무조건 사실은 뭘 지나가? 무조건 3, 4분면 지나가야 돼. 이건 3, 4분면 안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최대한 많이 당겼을 때 3, 4분면 안 지나가게 하려면 요렇게 지나갈 때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어쨌든 3, 4분면 안 지나가잖아. 여기가 1, 4, 2, 4, 3, 4, 4, 4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누구 지나갈 때 0,0 지나갈 때까지 괜찮아. 그러면 P분의 5가 2니까 P는 10. P분의 5가 2면 아니다. P가 2분의 5? 2분의 5보다 2분의 5까지 괜찮으니까 최소값, 정수 최소값이면 2분의 5보다 조금 더 큰 3이죠. 3.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리고 11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핵심 내용이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고 3x에 플러스 2로 맞춰놓고 그럼 6이지. 빼기 5지. x 플러스 2분의 뭐야? 빼기 5고 더하기 3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x축 y축이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요게 뭐야?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리고 이거 0 집어넣으면 적당히 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럼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3.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만약에 3까지 그린다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최소값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리고 기본형은 얘가 움직인 거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현재 상태로 1, 2, 3, 4, 4분면을 안 지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줄 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12번. 아까 얘기했죠? 어떤 애들에 대해서 점대칭, 선대칭을 띄고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무조건 누굴 잡아줘야 돼. 누굴 찾아주면 돼. 점근선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쟤도 점근선 찾게끔 보이게끔 하면 2x 더하기 2거든. 그러면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2x 더하기 2 빼기 1. 됐지?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이 교점인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인 친구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근데 어차피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1이고 이 그래프 하나 찾아봐봐. 1이면서 누구 지나가면 돼? 마이너스 1,2 지나가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니까 a는 1,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16번이요.
요거는 내가 일부러 알면 좋겠다 싶어갖고 고른 문제인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따지면 점근선이 x는 a고 y는 2야. 좀 빨리 하면. 근데 점근선의 교점이 a, 2인데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거 역함수 취해도 어때? 역함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이거 뒤집어도 그래프 자체가 안 바뀌지. 어떤 그래프를 역함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2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도 이거 어차피 똑같은 함수잖아. 그럼 a, 2를 대입하면 a가 결국 2면 되지? a가 2면은 답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역함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가 바뀌지 않으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자,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어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요게 1이니까 x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라는 유리함수야. 근데 그 유리함수가 이런 직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런 직선보다는 밑에 있다라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 유리함수도 다 그릴 건 아니고 언제랑 언제만 그려. x가 2랑 3 사이에서만 유리함수를 그릴 거라고. 그럼 x가 여기 1, 여기 y는 2.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면, 이 상태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지나가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차피 다 그릴 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그리냐면 2부터 3까지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치면 그래프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2랑 3 사이에서만. 요 부분만. 그 상태로 이 핑크색 이 그래프는 ax 플러스 1이라 그래서 기울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y절편이 1인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y절편이 1이면 아마 여기를 지나갈 거라고. 그럼 이런 친구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이게 y는 a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이런 친구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이게 y는 bx 플러스 1이야. 그러려면 bx를 최대한 낮추면 누구 지나갈 때까지 괜찮아. 여기 지나갈 때까지 괜찮고 ax는 최대한 높이면 누구 지나갈 때까진 괜찮아. 여기 지나갈 때까진 괜찮다고. 그럼 y는 ax 플러스 1은 여기 3, 좌표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3을 대입해보면 2야. 그럼 3,2. 그럼 얘가 3,2 지나갈 때까진 괜찮은데 그때 a가 3분의 1이야. 그럼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b도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2,3이야. 2,3 지나간다고 치면 b는 2거든. b는 2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a의 최대값이 3분의 1, b의 최소값이 2가 된다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유리함수를 다 풀어줬고요. 결국은 유리함수도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점근선을 잘 알아야 된다. 덧붙여서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거까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입니다.